네, 시청자 여러분, 3월 1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이틀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는 고령의 기저질 환자들이 많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전담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동일 집단 격리도 권고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사도록 한 마스크 오브제가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현장은 어땠는지 취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공천 배제된 김태호 전 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홍준표 전 지사도 황교안 대표에게 공천을 바로잡아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3.15 일거 60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3.15 일거의 상징적 인물인 김주열 열사와 그의 고향 남원에서 기억되는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 경남에선 다행히 이틀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심해선 안 되겠죠. 경상남도는 고령의 기저질 환자들이 많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건물 전체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선제적인 코호트 격리를 권고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이틀 연속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남의 확진 환자는 79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지인 거창 웅영면과 창녕 동전 노래방에서도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은 영향이 큽니다. 초기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와 검사 대상자 범위를 조기에 폭넓게 잡았던 것이 지역 확산을 막는 데. 하지만 경남과 인접한 대구 경북에서 여전히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 그동안 방역 당국의 가장 큰 고민이 고령의 기저질 환자들이 밀집해 생활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의료기관의 집단 감염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도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전담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에는 선제적 코호트, 동일 집단 격리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도내 해당 시설은 473곳에 이릅니다. 집단 시설 내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즉시 업무 배제와 격리를 이행하고 신속한 검사를 통해 또 대구를 오가는 버스를 창녕과 거창, 합천은 하루 2회, 밀양은 정면 중단시켜 대구 경북 방문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운동 프로그램은 당분간 휴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편 경남에서는 49번째 확진 환자가 완치돼 퇴원하면서 완치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경남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이틀째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창원시가 유일하게 5일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창원시는 상인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약속받고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현장을 신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약 2주 만에 문을 연 창원 상남시장 5일장. 오랜만에 열린 5일장 덕분에 시장 주변이 활기를 띱니다. 장이 열리기 전 발열 여부를 확인한 상인 150여 명은 마스크를 쓴 채 수시로 손소독을 하며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우리는 5일장으로 장사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장사를 못하면 생활에 지장이 바로 오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전면 폐쇄됐다 다시 문을 연 창원 5일장은 모두 11곳. 폐쇄 기간이 2주가 넘으면서 상인들의 생존권을 우려하는 민원이 빗발쳤고 창원시가 고심 끝에 5일장을 재개장한 겁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 종식이 된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불안한데 최대한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을 상인들과 약속을 하고 개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개장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손님을 받고 있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불안하지. 이래 지나가는 사람 옆으로 난 돌아가요. 만나기 싫어가지고. 또 경남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지만 여전히 국가적으로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창원을 제외한 도내 다른 지역의 5일장은 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시 폐쇄됐던 지역 5일장이 재개장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 경제 살리기 사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어제부터 이어진 비구름대가 경남 지역을 뒤덮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오후까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올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과 비슷한데요. 다만 비가 그치고 난 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은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9도, 진주도 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2도, 진주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0도, 함안 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3도, 양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7도, 산청 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0도, 합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남해동부 전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해역이 있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어제부터 시행됐죠. 마스크 대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인데 현장은 어땠을지 서창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점심시간 무렵에 찾은 창원의 한 약국.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지어선 시민들이 차례로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여기 2장 들어가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제부터 정부가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하면서 약국 전상망에 구매 기록이 등록됐습니다. 약국당 배정되는 공적 마스크는 하루 250장. 여기에다 약국마다 입고 시간이 제각각이어서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마스크를 사기 위해 발품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가니까 아직 안 왔다 그러고 몇 군데 돌아가고 이거 오니까 줄 수 있어서 어느새 우리까지만 쓰고 오늘은 나눴답니다. 국가에서 지금 앱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약국에서 어느 약국에 뭐 몇 개가 남았는지 이런 거 하실 적에 이 약국은 몇 시부터 판매가 가능한지 그것 좀 넣어주시면. 약국조차 없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지역은 사실상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도내 305개 읍면동 가운데 약국이 없는 읍면동은 37%인 113곳에 이릅니다. 점전 인구가 8,000명이 되는데 이게 하나 해가가 뗄 일이가.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지. 와갖고 뭐 줄 서가 싸움하고. 또 도내 농협의 경우 마스크 판매 시간이 달라 시민 혼선 우려는 여전합니다. 판매와 배부 시간을 정한 정부 지침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춘 운용의 묘도 필요합니다. 그런 게 사실은 우리도 내주기도 그렇고 바다로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정부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마스크 구입 대란이 계속되면서 오부제까지 실시되고 있지만 시민 만족 체감 온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거창군이 모두 8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웅양면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한길이를 비롯한 웅양면 13곳의 주요 출입구를 통제하기로 하고 웅양면 주민들의 마을 간 이동 제한과 외부인 방문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공무원 16명이 이 교대로 출입구에서 주민 이동을 통제하며 경찰엔 교통지도와 순찰 협조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공천 배제된 김태호 전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공천을 바로잡아달라고 황교안 대표에게 공개 요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 후폭풍으로 영남권 총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자신이 공천 배제된 양산 을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연 홍준표 전 경남지사. 이번 공천은 당내 경쟁자 쳐내기와 김형호 공관위에 사감이 들어간 협잡 공천, 막가는 공천이라며 황교안 당대표가 직접 나서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는 모욕과 수모를 더 이상 참기가 어렵습니다. 답이 없을 경우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되 당장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탈당하더라도 무소속 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고향 무소속 출마는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밀양 창녕으로 돌아가면
무소속으로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째하면 더 달기 위해서 그런 쉬운 길은 택하지 않습니다. 홍 전 지사는 김두관 의원 당선을 어떻게든 막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둘러싼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PK 선거를 이끌 당내 역할을 다하려는 주문이라는 해석과 함께 최후의 양산을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경고 차원이라는 겁니다. 앞서 김태호 전 지사는 고향에서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친정집 같은 당을 잠시 떠납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현역 컷오프된 이주영, 김재경, 김한표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무소속 간 대결 구도를 만든 김 전 지사에 이어 홍 전 지사와 현역 의원들의 거취가 맞물리면서 경남 총선 판도는 또 한 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해을 지역구 공천 후보자 확정만이 남았는데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문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초 전략 지역으로 선정되며 사실상 컷오프된 김해을 김정호 의원이 경선 기회를 얻으며 살아났습니다. 민주당은 김해을의 현역 김정호 의원과 기찬수 전 병무청장 간 경선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김 의원의 김포공항 갑질 논란과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김해을을 전략 지역으로 선정했지만 당원들의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 탈락한 현역 의원을 다시 살려준 경우는 김 의원이 처음입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내고 이후 봉하마을로 내려와 노무현 호위 무사를 자청한 일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다만 이번 경선은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을 반반씩 적용하던 방식과 달리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하기로 해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 관심입니다. 정의당은 비례 1번으로 창원 출신의 류호정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27살 여성으로 정의당 IT 산업노동특별위원장입니다. 앞서 정의당은 창원 성산 여영국, 창원 진해 조광호, 김해을 배주임, 양산을 권현우 후보 등 4곳의 경남 지역구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에서 경남은 현행대로 16개 선거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만 김해 갑 지역은 인구 상한선인 27만 3,129명을 넘어선 27만 9,251명을 기록해 김해시 회현동이 김해 갑에서 김해을 선거구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3.15일거) 60주년 기념 기획보도 그날의 기억 순서입니다. 오늘은 3.15일거의 상징적 인물인 김주열 열사와 그의 고향인 남원에서 기억되는 모습을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0년 4월 11일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떠오른 시신 한 구. 마산 상고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3월 15일 시위에 나섰다 실종된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고 이는 곧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김주열 열사는 싸늘한 주검으로 고향인 전북 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탄압 속에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이런 게 도둑질, 완전히 그 시체를 도둑해가지고 막 그 경찰 정보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냥 쉬쉬하면서 묻어버렸죠. 동네 사람도 모르게 새벽에. 그로부터 56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김 열사의 고향인 금지면 옹정리 일대에 추모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입구에 세워진 3m 높이의 동상에서는 김 열사의 용맹함을, 기념관에 전시된 유품과 사진에서는 천진난만했던 소년의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곳에서는 김주열 열사가 실종되기 전날인 3월 14일 추모식을 열어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에서는 추모공원과 복원된 생가 일대를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회 측은 추모공원 일대에 종합기념관을 추가로 건립해 역사 탐방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주열 열사의 어떤 뜻을 더 기르고자 해설사 양성 과정과 마삼과 남원의 학생들 문화교류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15 60주년인 올해 창원시와 남원시는 김주열 열사 추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장이 되고 싶다는 꿈을 안고 마산으로 갔던 청년 김주열. 그의 숭고한 정신은 고향인 남원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 마산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0주년 3.15 기념식이 취소됐습니다. 사단법인 3.15 의거 기념사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며 일정을 조정해 추후 기념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긴급 돌봄교실 이용자 수가 어제 오후 기준 5,9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일 2,985명보다 2배 정도 는 수치로 긴급 돌봄교실 시간이 오후 5시에서 7시로 늘어나고 점심 도시락도 제공한다는 정부 정책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도내 학원과 교습소의 휴원율은 24.4%로 지난 6일 47.4%보다 크게 떨어졌는데 휴원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커진 결과로 파악됩니다. 경남교육청은 3월 셋째 주까지 주별 또는 학년별 초등 배움꾸러미 예시 자료를 일선 학교에 제공해 온라인 수업과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 배움꾸러미에는 일일 4시간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안전한 생활 같은 내용을 주간 학습 시간표 형태로 구성했으며 학습 주제를 클릭하면 관련 동영상이나 학습 자료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류기업 무학은 어제 본사 대회의실에서 6억 원 상당의 살균 소독제 75톤을 경남 지역 지자체에 기부했습니다. 무학 측은 알코올만 기증하면 소독 효과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소형 페트병에 담고 스프레이 분무기를 연결해 시민들이 가정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B&K 경남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합니다. 유예 대상은 매출억 5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개월 동안 사업자금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고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무료 급식시설 운영 중단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233명의 노인 가정을 방문해 라면과 바나나, 빵과 두유 같은 대체식을 전달합니다. 남해 지역 11개 무료 경로식당은 지난달 24일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